두 가지 보존 항상 같이 나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부산해생법원에서 그 보존 공고 받은 내용인데요. 배우자나 가족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요거 서울해생법원에서 예전부터 시행했던 거고, 지금 서울해생법원, 수원해생법원, 그리고 부산해생법원 모두 해생법원들은 이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그거는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서울해생법원처럼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부인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 청산가치에 반영된다, 이런 겁니다.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거는 이 채무자가 자기 돈으로 배우자 이름으로 재산을 산 거예요. 채무자가 자기 돈을 들여서 집을 샀는데 그 집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해놓은 거, 이게 명의신탁 재산인 거예요. 이런 거 청산가치 반영하는 거예요. 또는 부인권 대상이라는 건 뭐냐,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어. 내 이름으로 된 집이었는데 채무자 명의 집이었는데 요거를 배우자 명의로 바꿨어. 요런 건 부인권, 다시 원위치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부인권이라는 거는 요 바꾼 거, 채무자 명의였던 걸 배우자 명의로 바꾼 거를 부인해가지고 다시 채무자 명의로 바꾸는 거를 부인권을 행사한다고 그렇게 해요. 요런 거 청산가치에 반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과 요기에 대는 약간 틀려요. 볼게요. 채무자가 한 도박의 유형, 스포츠 토토 등 내지 투자 내역, 주식, 가상화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하면서 금융자료를 토대로 도표를 작성하여 도박 내지 투자에 투입한 금액, 그로 인한 총 손실액을 월별로 빠짐없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투자 내역 등 잔액이 있다면 이를 재산 목록에 반영하시고, 손실액이 있다면 이를 변제기간 변제일 등에 반영하여 변제 계획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투자금을 갖다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해요. 멋모르는 채무자분들은 투자금을 반영합니다. 안 그럼 기각당하는 줄 알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그래도 좀 나아가면, 내가 1억을 투자했지만 5천원 회수했어. 5천만 원밖에 손실 안 봤어. 그러니까는 나는 손실금 5천만 원만 청산가치에 반영할 거야 하는 사람은 한 수 위에요. 그래도 투자금을 이제 반영하는 사람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가지고, 손실 봤는데 재산이 어딨냐, 손실 봤으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 고수죠. 저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서울해생법원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이 실무줄치를 바꿔가지고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도 청산가치 반영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부산해생법원은 뭐냐, 손실액이 있다면 이를 변제기간, 변제율 등에 반영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손실액이 있으면. 요건 아직 덜 간 거죠, 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보통 사람처럼 꾸준히 장기적으로 해왔든지 이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투자를 하다 손실봤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할 수 없다. 개인회생 신차액이 최근 1년, 그 1년에 왕창 투자, 왕창 손실봤다, 이런 경우는 조금 변제기간에 좀 반영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사행성이 너무 짙기 때문에. 사행성이 너무 짙은 경우에는 도박이나 마찬가지니까 변제 기간을 좀 늘린다든지 변제를 좀 올리든지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기각당해 즉시항고를 했다, 그럼 올라가서도 무조건 이긴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법원에서도 너무 사행성이 심하지 않냐,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성실한 채무자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다, 조금의 차별은 둬야 된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처럼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청산가치에 반영 안 했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건, 투자금의 원천이 대출이 아니고 자기 돈이라도 손실을 반영하나요? 따지지 않습니다. 네. 투자금의 원천이 자기 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싸우죠. 이미 손실 봐서 없는데 왜 청산가치에 반영하냐. 예. 왜 자기 돈도 손실을 반영해야 되냐 하면은, 보존이 두 가지 보존이 나와요. 항상 대출금 어디에 썼느냐 보존과 통장에 있는 돈 어디에 썼느냐의 보장, 두 가지 보존이 나온답니다. 그 두 가지 보정에 다 그 주식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부산해생법원은 손실액은 변제기간에 반영하라고 하는 거고, 이렇게 최근 대출이 있으면 대출금 어디 썼는지 소명하라, 그리고 최근 1년간 입출금 내역 소명하라 나옵니다. 물론 최근 대출이 없어, 그럼 대출금 어디에 썼냐는 소명은 안 나옵니다. 그냥 최근 1년간 입출금만 소명하라고 하죠. 채무가 1년 이전의 것만 있을 경우 채무에 대한 소명이 없어지는 건가,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법원에서는 2년간 대출금을 소명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출이 1년 내에 있는 분들은 1년만 하라고 하는데, 딱 1년을 지나서 신청하신 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딱 그 시가 넘어가지고. 그러면은 2년. 어떻게 좀 더 자기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하면 뭔가 수를 개발하고, 정석이 아닌 수, 그런 개발을 하잖아요. 법원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화합니다. 그 1년과 2년 사이 대출이 많으신 분은 2년까지 소명을 하고요. 근데 아직 2년 이상을 소명하라는 경우 못 봤어요. 예.